여기 계속 많이 다니신 분이 해드려야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착륙하는 방법들에 대한 우리가 서로의 착륙할 때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착륙하는 게 뭐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 건데, 지금 우리가 또 요즘에 생각해야 될 게 정밀 착륙 대회, 정밀 착륙 대회도 나가잖아요. 정밀 착륙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생각을 해봐야지. 착륙을 뭐라고 생각해? 그럼 착륙. 착륙에 대해서. 비행을 멈추고 이제 비행이 종료되는 뭐 행위 자체가 착륙이라고. 이렇게 해서 비행하고 있고, 비행해서 마지막에 네. 착륙해야 비행 돼. 종료하는 거는. 근데 패러글라이딩 착륙은 무동력 착륙이기 때문에 동력을 전달해서 고도를 유지한다거나 고도를 다시 높여갖고 원하는 높이로 다시 올려갖고 내린다거나 이게 될 수가 없어, 패러글라이딩 착륙은. 그래서 그 무동력 착륙에 대한 섬세한 그 방법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 비행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행기가 착륙장에 가다가 고도를 낮추는데 고도가 너무 낮춰지는 거면 동력을 이용해서 고도를 높여놓고 다시 그 고도 맞춰서 이렇게 비행 들어가면 되잖아. 패러글라이더는 비행기처럼 가다가 고도를 올리고 뭐 한다거나 이게 안 돼. 착륙장에 들어가고 뭐 지상에서 이루어진 뭐 들어주는 힘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운 좋게 될 수는 있지만, 뭐 아니면 우린 거의 이런 기울기 내려간다고 봐요. 그러면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착륙장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고도가 항상 필요하지. 우리 조종줄이 브레이크 줄이고, 브레이크 줄은 마이너스하고 감속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고도를 떨어뜨리고 천천히 가게끔 할 수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많이 갈 수는 없어. 갑작스럽게 고도를 등 뒤에서 뭐 워터페어처럼 왱 해갖고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안정된 고도를 가지고 착륙장에 진입을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고도 처리를 하고 마지막 박스에 들어와야겠지. 이제 고도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비디오 간단하게 이제 얘들이 설명할 텐데 한번 우리 그거 보고 얘기를 해보자. 밑에 한국말로 표기해놨으니까. 이건 이제 접근 방식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뭐 타겟팅을 해보라고 이제 설명해서 들어오는데, 이분은 이제 고도 처리를 너무 가까이에서 턴을 해갖고 돌아와서 못 온 거고, 이분은 한참 모자라게끔 타겟팅이 돼 있는 거고, 이분은 펌핑을 하는데 지금 손이 이렇게 약하게 날개짓 하는 건가요? 저게 빠른 영상이 아니야. 그냥 그 영상이야. 손이 잔잔빨리 수염증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까운 지면에 가깝게 와갖고 회전을 하게 된다. 착륙장 근처에 와서 이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높이는 있어야 되고, 높이가 있어야 되니까 높이가 없으면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높이는 있어야 되고, 근접해 있다 보면
타겟이 바로 발 밑에 보여. 그러면 지나치지 않으려면 턴을 해야 되잖아. 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착륙장에 바람이 불어들으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도 너무 많이 높아. 그러면 턴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측배풍이 되는 거죠. 배풍으로 가서 다시 돌려야 돼. 배풍으로 가서 속도가 붙은 상태, 그 다음에 가는 관성, 그 다음에 떨어지는 고도, 그리고 돌아섰을 때도 내가 남아야 되는 이 행위에 대한 힘이 큰 거지. 많이 움직여야 되고 많은 각도를,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되는 게 측배풍으로 돌아서게 되면 착륙자가 등지게 돼갖고 타겟이 안 보여. 안 보이는 시간이 잠깐 생겨. 그때 내가 얼마만큼 밀려갔는지, 언제 돌아야 되는지들이 이제 미숙하다, 아니면 이 턴이 급해지면 우리가 행위할 때 천천히 부드럽게 뭐 이렇게 움직일 거를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진 각도들을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 범위도 커지고 거리도 커지고 여러 가지 갭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이렇게 되면 실패할 확률들이 꽤 높아져. 그래서 요 팔자 턴을 어디서 하고 마지막 직진 비행을 어디서 하고 라는 개념들을 잘 생각해야 되겠지. 팔자 턴은 우리가 정상적인 착륙 방법이 이따 비디오에서도 나오겠지만 통상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앞쪽에서 대기하고 머무르고 있다가 충분히 머무르고 있다가 배풍으로 가면서 옆으로 옆눈으로 쳐다볼 수가 있잖아. 옆눈으로 여기 착륙장을 쳐다보고 고도 거리를 계속 가는 거야. 그럼 배풍으로 가면서 나중에 측풍 여기도 옆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은 적정 고도야. 이제부터는 들어가도 되겠어 하고 들어오게 되면 정풍 구간으로 들어오겠지. 이제 배풍인지 측풍인지 정풍인지 그거에 따라서 고도 손실이 얼마큼 되고 내가 얼마만큼 속도로 가고 있는지, 거리가 늘어나고 있는지. 여긴 빠르게 거리가 늘어나겠지. 여기는 중간쯤 되겠지. 여기는 천천히 들어오면서 떨어지겠지. 이 개념을 가지고 일단은 이게 정상적인 착륙 방법의 유턴 착륙법, 비행기 착륙법이라고 하지만 이 상황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된 사람들은 고도가 유턴했는데 고도가 높아. 직진해서 지금 들어올 거를 이렇게 턴을 하면 되잖아. 여기 유턴해서 지금 측풍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직진으로 이 구간에서 가려고 하는데 고도 치마가 심한 것 같아. 그럼 대각으로 일찍 들어와도 되잖아. 높으면 멀리 이렇게, 얕으면 이런 식으로 개념들을 갖고 있으면 실제적으로는 맞추기가 상당히 쉬워. 여기까지는. 근데 정밀 착륙 타겟팅하는 타겟 포인트가 여기라면 여기가 정밀이라고 생각하잖아. 정밀 착륙이니까 타겟팅하는 게 정밀 착륙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정밀 착륙 1번은 어디냐면 내가 안정된 고도 확보하고 있는지, 안정된 고도가 확보가 안 돼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저 뒤에서부터 바람이 앞에서 센지 약한지도 모르고 계속 와. 속도를 줄이고 또 왔는데 타겟하고는 먼데 착륙장 끝털이 들어갈까 말까 하고 손 높이고 이렇게 들어와. 그건 안정된 착륙이 아니에요. 안정된 착륙은 실제로 내가 고도를 어느 정도 치마시켜서 내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부터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 포지션까지 갈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고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안정된 고도 1번 확보해놓고, 두 번째는 착륙장에 배풍으로, 측풍으로, 정풍으로 가면서 내가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백풍, 측풍, 정풍 이렇게만 딱 확인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정상적인 뭐 윈드색이나 뭐 바람 조건이 좋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면 뭐 거의 비슷하게 맞아. 그런데 정밀하게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높은 듯이 와갖고 정확하게 바람이 지금 밑에서 이렇게 부는지 이렇게 부는지 이렇게 부는지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서 착륙장에 안정된 고도로 들어오는 거 1번. 두 번째는 높은 상태에서 배풍, 측풍, 정풍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냐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착륙장에 지금 불어들어오는 바람하고 걸맞게 들어가느냐. 자세히 보면 착륙장 박스가 이렇게 있다 치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올 때 이렇게 불어 들어올 때 이렇게 불어 들어올 때 틀릴 거 아니야? 그러면 평상시 유턴 착륙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적정 고도에서 최소 내가 직진으로 가야 될 게 뭐 최소 20m에서 많으면 50m까지도 이렇게 직진으로 가야 되거든. 비행기 활주로 착륙할 때 활주로 일자로 내리잖아. 우리도 일자로 내리는 거야. 일자로 내리면서 안전하게 착륙되면 되지. 이 기본적인 착륙 방법은 착륙장을 지나지 않고 착륙장 시작되는 부분부터 50% 이내에서 내려지면 되는데 이제는 정면 착륙을 해야 되니까 50%에 내리겠다 하고 오다가 짧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윈드색을 보고 위에서 선의 비행하면서 앞으로 딱 들어왔을 때 고도를 가지고 직진으로 하는 거는 뭘 보고 하는 거야? 밑에 있는 바람 보고 하는 거잖아. 중앙에서 들어올 때는 여기 위치겠지만 바람이 이쪽에서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바람이 이쪽에서 들어오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유리하지.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일자로 들어와야 될 이 구간들에서 조금 남는 고도가 남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안정된 게 1번, 두 번째는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야 될지를 파악해내는 게 2번인데 한 번에 이거는 잘 안 돼.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착륙한다 생각하면 뭐 여기 아니라 여기를 내려도 되고 여기를 내려도 되니까 그냥 대략 맞춰서 들어가면 정풍에다 맞춰갖고 들어가면 이제 안전한 착륙은 되는데 정밀 타겟팅은 잘 안 된다. 그래서 정밀 타겟팅을 하려면 맨 마지막 그 윈드색하고 다른 착륙장의 지면에서 불어들어온 바람이 내가 어느 부분부터 들어가 있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맞춰주면 돼.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부분에서 밑에 지면에서 들어오는 바람의 방향하고 들어주는 리프팅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놓는 싱크하고를 내가 몸으로 계속 느끼고 있어야 돼. 느끼면서 탐색을 하고 있어야지. 고도 치마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잖아. 뭐 1대7로 가요. 착륙장 들어오는데 1대7로만 계속 들어오면 좋지. 뭐 그냥 매번 타겟팅 하겠지. 근데 어쩔 때는 1대3도 될 수 있고 어쩔 때는 1대9도 될 수 있고 풍속 대비 그리고 밑에서 그 들어주는 요소나 심화 요소들이 생기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어디서 탐색해야 되냐면 유턴 착륙을 한다 치고 양옆으로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탐색이 어느 구간에서 있어야 되냐면 이 지금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여기서 탐색이 지금은 내려가는 상태인 것 같아.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같아. 지금은 앞에서 바람이 세서 1대3 정도 비율밖에 안 나와. 바람이 맨날 똑같은 1대7 정도 나오네. 이런 밑에 있는 지상에서 이루어진 요소들을 탐색할 수가 있어요. 탐색을 하게 되면 어디서 탐색을 할까? 배풍 때 탐색을 할까? 측풍 때 탐색을 할까? 정풍 때 탐색을 할까? 정풍에다 놓고 정풍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정풍에서 이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가보면 쓸리는 게 얼만큼인지 쓸리는 게 얼만큼인지 거리고도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뒤에서 팔자 턴을 하는 거는 고도를 계속 처리하면서 나는 안 가겠다. 고도를 좀 천천히 여기서 고도를 다 처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야겠다. 마지막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팔자가 아니라 조금씩 앞으로 나가지는 거지 이게. 조금씩 앞으로 나가지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건 이제 그냥 S 뭐 리을이 되는 거지. 이렇게 팔자는 앞으로 절대 못 나가게 하는 거고 유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적동 안정된 고도에서 착륙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유턴, 팔자 턴, 그 다음에 S 턴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돼야 돼. 근데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뒤에서 해도 되는데 가까운 상태에서 너무 팔자 턴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뒤로 가고 못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잖아. 그래서 S자 턴을 조금씩 나오면서 하겠지. S자 턴을 해야 하고 마지막에 내가 지금 마지막 포인트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들어올 거야. 이 지점에 난 10m에서 들어올 거야. 아닌 사람이 이쪽에서 들어올 사람이 이렇게 가고 여기서 10m에서 들어올 거야. 적정 높이 들어오면서도 고도가 남는 높이를 가지고 오겠지. 우리는 마이너스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타겟팅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착륙 방법들의 계획이야. U턴, 팔자턴, S턴을 다 섞어야겠지. 섞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관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착륙장에 일자로 마지막 파이널 어프로치 하는 구간을 최소 20m에서 50m까지는 잡아야 돼. 일자로 들어오는 구간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일자로 들어오는데 저기서 턴 다 하고 만세된 상태에서 비행을 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만세를 하고 가고 있었어. 근데 조금 전하고 조건이 다르게 만세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서 바람이 조금 더 불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자기가 계산한 거리를 다 못 내. 그럼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게 되면 그 전에 내리게 되겠지. 짧게. 그리고 중간에서 그러면 악셀레이터 밟으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악셀레이터 밟으면서 바든각 앞으로 숙여주고 그 바든각이 다이브가 되면서 속도를 붙이고 앞으로 속도가 날 때까지는 고도 치마가 생기겠지. 그러게 되면 이제 변화가 또 많이 생기니까 또 가다가 이젠 또 놔야 돼. 근데 노는 것도 1, 2, 3, 4 이렇게 못 놓고 탁 이렇게 논다. 그러면 피칭이 또 생기지. 그래서 변화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악셀을 사용 안 하고 내리면 좋은데 악셀은 뭐 풍속이 너무 세다. 근데 고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제 쓰는 거지 근접해 와 갖고 악셀을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만약에 악셀을 써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착륙장에는 정밀 착륙 대회 착륙장에는 이제 풍속계, 풍향계들이 다 달려 있어요. 거기 초속 6m 이상이 넘어 불어 들어온다 그러면 요 경기 중에서 가스트가 너무 심하고 대회 경기마다 틀린데 일단 기본적으로 6m가 초속 6m가 넘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건 지금 6m가 넘어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고 옆으로 피항해갖고 내리잖아. 이 사람은 또 제2륙도 할 수 있어. 근데 자기가 굳이 찍겠다고 가고 아무 행위를 안 취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가 점수야. 자기가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발표해야 돼. 지금 착륙장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획부에서 내리겠다라고 사인을 보내고 착륙장에서 이제 심판들이 그걸 인정해주면 제일 가능해. 근데 악셀을 밟을 정도로 우리가 착륙장에 와갖고 비행을 한다 치면은 실제적으로 6m가 넘는 거지. 6m 초속 6m 해봐야 시속 따지면 3.5 정도 뽑히면 그래봐야 20km 좀 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닌 상태다 그러면 악셀보다는 더 완수하고 있으면 되니까 고도가 있었으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 탐색하고 마지막 파이널 어프로치 할 때 이때 고도하고 내가 밀고 들어갈 때 똑바로 밀고 들어가는데 계속 만세가 상태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정밀하게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져. 짧아질 수가 있지. 그리고 브레이크 너무 많이 했다. 많이 하면 고도 치마가 되니까 짧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겠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 타겟에서 마지막 어프로치 들어오기 전까지 여기서 S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 때 이때는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리고 정밀 착륙이라고 일자로 딱 들어오고 있는데 이때도 실제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양을 한 30% 정도는 하고 비행을 이제 하고 있다 치면 실제로 브레이크를 하면 속도가 천천히 가지. 속도가 천천히 가. 만세한 것보다 턴이 훨씬 천천히 느리게끔 되지. 그리고 고도가 떨어지지. 속도는 천천히 가고 고도는 떨어져. 그러면 내가 판단해내기가 좀 쉬워. 일직선상에서. 여기서 팔자 터널하고 등 져버리면 축백풍이 되니까 거기는 그 이전에 끝난 거고 저 마지막 요 어프로치 바로 직전부터는 시작해갖고 브레이크 S자 턴 할 때 브레이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아. 브레이크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동선을 만들어 놓으면 치마가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 얼만큼씩 나가고 있는지를 내가 계속 그 치마율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리를 계속 고속 브레이크 양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 이 상태에서는 조금 남았었는데 앞에서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바람이 조금 있다든가 그러면 못 갈 것 같잖아.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얘를 조금 올려주면 서서히 증속이 가능하지. 그러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내가 확보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밀고 들어오고 조금 남을 것 같으면 다시 잡고 그걸 이제 섬세하게끔들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 일반 파일럿들이 지금 공중에서 비행하는 자세로 착륙장에 들어오게 되면 공중에서는 우리는 턴을 하기 위해서는 원심력 상쇄시키기 위해서 안쪽으로 구심력을 줘야 되니까 머리, 시선, 체중을 계속 이렇게 연습해 왔단 말이야. 착륙장에 들어와갖고 체중 주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턴이 빠르게 되지. 빠르게 되면 내가 지금 아주 미세하게 천천히 들어가야 되는데 턴이 빠르게 되면 그 다음 동작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또 턴을 또 빠르게 해야 돼. 근데 한번 이렇게 실린 거를 습관적으로 우리는 공중에서 이제 습관이 많이 돼. 비행에 대한 습관이 많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됐다가 턴이 빨라지면 다시 또 체중을 주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 그러면 이 진자가 좀 커져. 맨 마지막에는 그 체중을 실은 동작이 아니야. 이제는 똑바로 갈 건데 조금 고도가 높아서 내가 움직일 거다 해서 바로 쳐다보고 옆으로 거리를 좀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좀 갔다가 다시 정면 보고 그래서 요 브레이킹 하는 방법을 옆으로 미끄러진다 그래서 슬립이라고 해. 그냥 미끄러진다 생각하면 되잖아. 이걸 턴을 해버리면 커지니까. 그리고 또 그냥 앉은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앉은 상태에서 슬립으로 방향성을 조금 꺾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놓으면 글라이더는 다시 정면을 보려고 하지.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될 게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이런 사선이 된단 말이야. 옆으로. 조금은 나오겠지.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들어갈 건지 생각해내고, 정면 축을 놓고 이제 똑바로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옆으로 가는 게 좋고, 약간 높은 상태에서 할 때는 우리가 바람이 셀 때, 바람이 앞에서 셀 때는 착륙장 뒤에서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렇게 짧게 내리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런데 타겟 옆에, 옆집에서 비행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쪽 옆이나 이쪽 옆에서 옆집에서 비행을 하고 있으면 고도가 지금 이대로 가면 여기 내리겠지만 여길 내리고 싶어.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는 쉽게 갈 거 아니야. 앞에서 들어오는 바람의 정면 대비가 아니니까 옆으로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아니면 바람이 너무 세다 그러면 옆에서 뒤로 가는 거지. 옆에 뒤로 흐르면서 마지막에 정면으로 바라보게끔 가는 거지. 우리 강풍 착륙할 때는 착륙장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낙엽 하듯이 내려라 뭐 이런 것도 교과서에도 나오고 하듯이, 옆집에서 있으면 옆집에서는 바람이 세도 쉽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 풍속 대비 내가 옆에 있을 건지 옆에 뒤에 있을 건지, 그러면 얘 타겟팅 하기가 쉽지.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일자 어프로치가 옆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여기서 했다, 뭐 바람이 세서 약간 뒤로 갔다 이렇게 온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아예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겠지. 바람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정밀 착륙 정면에다 놓고 일자로 가면서 무조건 속도를 줄였다가 고도를 줄였다가 놨다가 이 큰 폭을 만들면, 큰 폭을 만든 행위만큼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면 정밀해지는 부분이 폭이 커지는 거야. 폭이 커지면 나한테도 흔들림도 많고 피칭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정밀하게 가야 되는데 고도가 갑자기 쑥 떨어졌다가 훅 붙었다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 피칭 대비. 그러면 이게 정밀성이 떨어지지. 그래서 정밀성이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지그시 브레이킹도 천천히 지그시 들이고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에 들어가서는 앉아서 내리는 사람은 앉은 상태에서도 손으로만 해야지, 이거를 공중에서 하는 행위처럼 똑같이 뭐 시선 체중 핸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돼. 밑에 와서도 그렇게 되면 정밀성이 좀 떨어지게 돼. 진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지그시, 그리고 브레이크 양, 우리가 그 실속 지점, 자기 글라이더 실속 지점이 어딘지 대부분 다 이제 체크들을 해놨잖아. 그렇게 되면 양손 옆구리 이하로만 안 내린다고 치면 이 정도에서는 최소 4초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가슴 밑에 여기 50% 하프도.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조금 풀고, 좀 더 필요하면 조금 더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그 브레이킹이 안 된 상태에서 50% 범위를 내가 내 마음대로 천천히 좀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립으로 움직이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내가 턴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준 상태에서 한쪽 걸로 누르면 실속이 걸리지.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턴을 할 때는 바깥쪽을 푸는 연습도 또 해야 돼.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바깥쪽을 속도를 다시 올려주면 실속이 안 걸리고 턴이 빠르게 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배워야 되는데, 실제 공중에서 비행하던 사람들은 마지막 착륙에 차렷하는 사람들은 차렷은 이 자세니까 차렷은 항상 이렇게 해. 근데 정풍에도 들어올 땐 차렷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내려지는데 바람이 약간 틀어졌어. 그럼 내가 더 뭐 변화시킬 구간이 없고 마지막 이제 차렷해서 방향만 틀어야 돼. 그러면 차렷하면서도 왼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차렷을 왼쪽으로 누르면서 차렷을 하면 돼. 그러면 정풍을 바라보고 뭐 소프트하게 내릴 수 있지. 근데 차렷도 항상 이렇게 내린 사람은 옆에서 바람이 부는데도 차렷을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렇지 않게끔 그런 연습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하기는 짝손? 브레이크를 한 상태에서 바깥쪽을 풀어가고 턴을 하는 방법들이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착지 지점에서도 턴하면서 착륙하는 마지막 착지하는 거, 그 다음 슬립하는 거, 슬립해서 똑바로, 슬립해서 똑바로. 그러면 내가 착륙장의 타겟을 놓치지 않고 계속 거리를 조금 벌 수가 있어. 그냥 고도가 약간 높은 상태에서. 그 다음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대각. 아직도 높아. 그럼 한 번 더 슬립해요.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아. 반대로. 착륙장 보면서 반대로. 그러면 언제든지 정품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야. 착륙장 타겟팅을 계속 할 수 있고. 그 상태 유지하고 있다가 서서히 증속시키고 조율하고, 그다음에 남으면 살짝 잡고, 모자랄 것 같으면 살짝 풀고,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안 돼. 약간 남아야 돼. 타겟팅을 할 때는 타겟을 눈으로 목표 지점으로 요 타겟을 보면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아. 최소 뭐 50cm에서 1m는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아. 고기를 찍으려고 이렇게 눈을 보던. 처음에 연습하는 사람들은 요 타겟보다 최소 한 1에서 2m 정도 앞에 선상에다 두고 타겟이 이제 원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점에서 뭐 한 1m 지점을 나는 타겟 점을 0점을 안 보고 한 1m 오버되는 선상의 지점을 내가 타겟팅 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높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할 부분들이 남아 있잖아. 이 부분으로 그걸 커버를 할 수가 있어. 지나가지 않게끔. 고도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발이 내려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못 미치면 그때는 이미 끝이야. 그래서 모질이는 안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착륙장을 정밀 착륙 연습을 할 때는 지금 몇 가지였어? 안정된 고도, 그 다음에 U턴, 그 다음에 팔자턴, 그 다음에 S턴, S턴에서 슬립, 또 마지막 착륙 일자 어프로치에서도 슬립해서 움직이는 거, 그 속도 조절해서 움직일 때도 내가 미세하게, 섬세하게 해야지. 여기서 팍팍팍 하면 그만큼 갭이 커져. 갭이 커지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 다음 타겟팅 연습할 때는 고도가 우리가 50cm가 남았어. 양력이 있는 상태에서 50cm에서 내가 풀 브레이킹해서 발을 이렇게 얹는다고 내 발목에 뭐 데미지가 생긴다거나 이러진 않아. 고도가 없는 상태에서 뒤에서 하고 막 이렇게 오다가 그냥 엉덩이 까면 그건 실격이야. 손이나 어디가 하네스 닿으면 실격이야. 그래서 지나가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 지나간다 생각하고 최소 한 1m 뒤에 있는 표적을 놓고 계속 연습들을 한다 생각해. 원이 있으면 원보다 지나간 자리, 타겟에 한 1m 이상 지나간 자리를 보고 거길 간다 하면 타겟이 내 발 밑에 있어. 그때 스며시 내려 눌러서 발을 얹어주면 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착륙장에 들어오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방향성이 약간씩 틀어져. 똑바로 가고 있는데 약간 내가 밀린 것 같아. 근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발로 찍어야 되니까 이제 내가 지금 약간 왼쪽으로 밀렸으면 오른발로 찍으려고 해. 그렇게 되면 봐봐. 발을 내가 지금 민 자세를 잘 봐. 발은 오른쪽으로 가. 내 체중이 지금 어디로 실려? 발만 빼놓고 나머지 이쪽 요 골반 나머지 부분들은 다 왼쪽으로 가.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글라이더. 만약에 왼발로 대야지 하면 이 관절 여기 나머지 부분 체중은 다 오른쪽으로 실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밀하게 속도 줄인 상태에서 서서히 움직여서 가서 타겟팅 하는데 맨 마지막에 움직임, 일자 어프로치 움직임에서는 뭐 발이 먼저 뻗거나 이런 행위가 하면 안 돼. 그냥 이때도 고도가 약간 남은 상태로 이렇게 연습을 했잖아. 방향만 틀어, 방향. 손으로.
핸들로 방향만 틀면 몸은 놔두고 핸들로 방향만 틀면 그쪽으로 가. 아직 고도가 남는 연습을 했잖아. 남는 연습. 남는 연습을 한 사람은 고도가 있는 상태에서 틀어서 그 방향으로 가. 그 방향으로 간 다음에 브레이크를 얹어주면 돼. 근데 남는 연습을 안 하고 타겟팅만 계속 연습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요인들이 뭐냐면 다 와서 모자란 것 같아. 이제 안 남았어. 방향성도 내가 지금 안 맞은 것 같아. 그래서 발을 뻗게끔 돼 있어. 심리가. 그래서 내가 발을 뻗은 반대쪽으로 외려 더 멀어져 나가는 거야. 핸들로 해결해나고 천천히 브레이킹해서 그 타겟 위에 고도가 남은 상태에서 그대로 얹어주는 게 정석인 거지. 결국 이제 기상에 따라서 타겟팅을 LD로 밀고 나와서 터치를 하고 가야 될 때가 있고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서 오버풀링처럼 내려도 바람이 좋으면 계속 양력을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내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바람이 별로 없거나 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다 가면 쿵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그때는 좋은 양력을 만든 상태에서 좋은 LD를 가지고 가면서 터치하듯이 탁 터치하고 지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제 늘 써야 돼. 그러려면 착륙하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를 다 이해하고 기상에 대한 것도 이해하고 내가 연습량이 많아갖고 내 관절, 내 근육들을 내 맘대로 쓸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밀 착륙 대회 뭐 어느 대회입니다. 뭐 오세요 뭐 이러면 이제 막 처음 배운 사람들 연습 조종사 이런 사람들 아직 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조차 잘 모르는데 야 그냥 그건 가서 그냥 대충 내리면 돼. 그리고 거길 데리고 가. 그러면 의욕이 커져버리면 높은 상태에서 막 급턴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위험 요소가 크게 생겨요. 그래서 정밀 착륙을 하려는 사람은 정밀 착륙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들을 다 이해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연습량도 많아야 돼. 그리고 착륙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 시간이 다 된 사람들이 정밀 착륙을 하는 거지. 그냥 뭐 떠서 내릴 수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생겨.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욕심들이 이제 생기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갑작스레 뭐 피칭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고 글라이더 뒤로 살짝 하는데 뭐 가슴 정도 잡으면 되겠지. 근데 글라이더 피칭이 뒤로 생기고 있는데 그 가슴 잡으면 떨컥하고 떨어지지. 피칭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게 돼 있어야 되고 롤링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게 돼 있어야 되고 전체 기상 치마율이나 그 상승률에 대한 것도 이해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해 못한 상태에서 내가 가게 되면 의욕 그다음에 미스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밀 착륙하다가 사고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밀 착륙은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기계적으로도 연습돼 있어야 되고 내 몸이. 그래서 충분하게 연습하고 그 정상적인 내가 그 착륙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이 충분히 된 다음에 하는 거라. 아무 때나 나는 떴다 내렸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거기 가면 의욕이 생기거나 뭐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의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 궁금한 거 다 이해했어? 정밀 착륙에 대한 없나 보네? 저는 그 마지막에 파이널 어프로치 할 때 그 싱크율을 항상 위에서 저는 선회를 한번 해보면서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위에하고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 많이 달라져. 네. 그 지면하고 조금 더 예. 위에하고 그 위하고 많이 달라. 그리고 위에서 본 윈드색하고 지면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 그리고 뭐 깨끗한 해안가 뭐
구조물도 없고 뭐 풍향 풍속이 뭐 깨끗하다 그러면 쉽지. 해내기가 쉬운데 우리나라 내륙에 있는 뭐 착륙장에 내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한테 불안정한 걸 많이 만들어내거든. 그리고 시간대별로 또 틀려질 거고 그런 상황에 대한 기상에 대한 것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착륙장 주변에 뭐 우리한테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 또 기본적인 거는 뭐 이런 건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바람 경사가 높을 때 있을 때는 바람이 뭐 충분하게 불어주고 우리한테 양력도 만들어주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급격하게 그 바람이 떨어진다. 뭐 구조물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지면에서 뭐 바람에 방해할 수 있으면 그런 풍속이 갑작스럽게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럼 줄어들면 속도 빨라지고 거리 길어지잖아. 그때 갑작스럽게 내가 뭐지 하고 그냥 또 심하게 브레이크를 많이 한다든가 그러면 요거까지 감안해서 그 전에 내가 어떤 행위를 취하고 있고 마지막 파이널을 어떻게 잡을 건지 제일 미스 안 나게 많이 안 움직이는 게 정밀 착륙이야. 정밀 착륙할 때 많이 안 움직여야 돼. 정밀 착륙할 때 많이 움직여진다? 그럼 좀 이상한 거야. 많이 움직여지면 기상이 불안정하거나 파이러트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천천히 움직여줘요. 민종이 형 많이 움직이지 않나? 많이 움직이지. 한번 보자. 이 비디오 말고 우리 그러면 정밀 착륙 대회에서 착륙 들어오는 사람의 포즈를 한번 보자고. 패러글라이딩 ECC 글씨를 누르면 뭐 정밀 착륙 나올 거 아니야? 뭐 요거 1개월 전에 월드컵 파이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자고. 다른 사람들은 착륙을 어떻게 하냐? 정밀 착륙하는 사람들 비디오니까 한번 보자고. 근데 저 글라이더예요. 파비용 글라이더. 그래 처음에 알았는데. Wir sind auf jeden Fall gestern Nacht erst angekommen. Heute sollte eigentlich schon der erste Wettbewerbstag sein. Der ist aber leider ausgefallen, weil die Punktlandescheibe kaputt ist. Und morgen ist dann der offizielle erste 얘는 Wettbewerbstag.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독일 말이야? 러시아 말이야? Deswegen 밑에 영어로 나오는 거 빨리 자동 번역 빨리 돌려요. 눈으로 빨리 돌려. 이륙장에서 뭐 갔는데 고도 안 떨어지고 뭐 고도가 더 올라가네? 소가린들 하네. 비행하긴 좋은데 사실상 여러 대가 떠 있으면 뜬 순서대로 내려가는 게 좋고 근데 중간에 뭐 다른 기상 뭐 조건이 안 좋아져 갖고 앞 선수보다 내가 먼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고도를 조금 더 빨리 떨어뜨려서 그 사람 겹치지 않게끔 해야 돼. 안 그러면 둘 다 겹친다 그러면 둘 다 포기하고 이번 동선이 겹쳐서 안 됩니다 하고 둘 다 빠져나가야 돼. 안 그러면 심판이 들어온다 생각하고 이해를 해. Ach, scheiße. War ganz schwach. 천천히 오면서 그냥 얹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발을 뭐 화살처럼 이렇게 막 찍는 게 아니라 얹는 거야.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 한 5cm, 6cm 정도 이렇게 벗어났어요. 왼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해풍에 깨끗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 그래서 조절하기가 쉬워. 엄청나게 쉬워. 그런데 한국 착륙장이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게 산 속에 있잖아. 다른 착륙장이. 잘 쳤네. 이 사람은 지금 마지막에 습관적으로 발을 얻는 게 아니라 발을 딱 찍으려고 당겨져 갖고 짧아지는 거야. 여러 가지 습관들이 생겨. 정밀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지 않게끔 내 행위를 자꾸 맞춰야 되는데 아까 했던 기본적인 거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아주 미세한 쪽에 잘못된 습관을 안 하기 위해서 얻는 연습을 자꾸 해요. 내가 발을 모질란 듯하면 발을 자꾸 찍으려고 해. 발로 찍으려고 하면 그만큼 틀어지지. 이 사람 그 버릇이 있어요. 약간 땡겨. 그래서 0점 찍을 것도 2, 3 이렇게 찍는 거야. 손을 많이 보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이것만 보여주는데 옆에서 하는 걸 봐야 되거든. 옆에서 들어오는 걸 봐야 되는데. Morgen geht dann der Wettbewerb los. 국내 대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있어. 그냥 보자고.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 손들을 잘 보면 잘 봐. 손 많이 안 움직이고 몸도 많이 안 움직여. 속도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정도 선상에서만 움직이지. 잘 봐봐. 뭐 여기 와갖고 뭐 움직인다. 바닷가 깨끗한 데야. 이건 환경 조건이 퍼펙트한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크게 위험 요소도 없이 이런 점수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 토탈 6점이잖아 얘. 근데 3등인가 봐. 근데 이번에 이거 대회요. 그 파피온 글라이더 내가 예전에 여자가 타가지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글라이더가 1등했어. 빠삐용은 어디 메이커야? 요거 한국 어딘가. 이 문경에서 날씨 안 좋을 때. 바빈치 멤버들이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한번 볼까? 바람 센 날인가 보네. 네. 네. 네, 팀장님. 혹시 비행 한번 해주시죠. 금방 가자. 네, 네. 나는 나갔다 와야 되니까 요거 같이 한번 보고 정리 좀 하자. 30분 내로.